안녕하세요. 항마령입니다. 오늘은 접속사에 대한 강의를 해볼 건데요.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세 문장에서 before의 성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접속사 강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영어에는 팔품사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온 before의 품사는 모두 다릅니다. 지금 바로 한번 맞춰보세요. 어때요? 지금 바로 쉽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문장들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면 부사, 전치사, 접속사로 쓰인 겁니다. 개념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before가 단독으로 오고 있습니다. 동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사죠. 두 번째 문장에서는 before 뒤에 명사가 오고 있습니다. 전치사죠. 세 번째는 특이하게 문장이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명사가 뒤에 오는 경우랑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에서는 하나의 단어라 할지라도 문장 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이건 접속사처럼 쓰인 거구나.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였네. 이렇게 단어만 들어도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사는 이미 반복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개념이 딱 두 가지입니다. 뒤에 명사를 쓰느냐, 문장을 쓰느냐로 단어의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것도 못 외우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마 이쯤에서 ACC에 대단한 내용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대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접속사란 품사를 써먹지를 못해요. 해석도 못하고 대화를 할 때 아예 사용하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접속사 하면 한국의 문법 교재에서 가장 처음에 배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라는 겁니다. and, or, but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아마도 등위 접속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이 영상을 꺼야겠다고 생각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여기서 생긴 오해를 풀어야지만 접속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장들을 보면요, 접속사에 대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접속사 플러스 문장이라고 했잖아. 근데 and 뒤에는 문장이 안 나오네? 품사도 제멋대로잖아. 형용사도 나오고 부사도 나오고 접속사 뒤에 전치사도 나오네? 이게 무슨 개막장 드라마야.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병렬 구조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읽기를 잘하려면 병렬 구조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념은 별거 아닙니다. 앞뒤로 똑같은 패턴이 나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수업이 3000% 빠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and가 접속사라는 힌트는 병렬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병렬 구조라는 건요, 어떤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략된 단어들이 뭔지 알면 and가 접속사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and 뒤에 문장 형태가 쓰인 겁니다. 반복되는 단어를 생략하다 보니까 다른 형태로 쓰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략된 단어들이 포함되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문장들은 어색합니다.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예쁘고 그녀는 스마트하다. 그는 빨리 일하고 그는 효율적으로 일한다. 느낌이 어때요? 문장이 아주 비효율적이죠. 생략이란 개념은 어떤 공식이나 대단한 패턴이 아닙니다. 이건 영어의 법칙도 아닙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모든 언어의 공통점입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지루해질 수 있는 요소, 군더더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모두 걷어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문장이 되고 좋은 대사가 됩니다. 그렇게 생략을 하다 보면 병렬 구조라는 패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 and나 or 같은 등위 접속사를 사용할 때 유독 많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은 모두 챗GPT에게 병렬 구조로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길이가 꽤 길죠. 아마 지레 겁먹고 있는 분들도 지금 있을 겁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데? 내 수준에서는 이해 불가능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문장의 첫 부분부터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보면 해석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해보면 그 프로젝트는 요구한다. 일단 동사를 기준으로 잡아주시고요. 신중한 계획,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의지냐? 새로운 도전에 적응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이 세모는 병렬 구조를 나타낼 때 쓰는 거고요. 학원이나 학교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병렬 구조로 나눠서 보면요,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문장이 길어서 괜히 어려워 보일 뿐입니다. 자, 아래 다른 문장들은 시간 관계상 병렬로 사용된 패턴을 세모로만 그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해석해 보시고 혹시 헷갈리는 문장이 생기면 댓글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길 겁니다. 등위 접속사란 건 다 병렬 구조인가?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다시 말하지만 생략이란 건 대단한 법칙이 아닙니다. and와 or 이 단어들의 해석 때문에 우연히 발생하는 자연현상입니다.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거예요. 좀 전에 사용했던 문장들 중에 but이 사용된 문장이 있었습니다. and가 기준이 아니라 이번에는 but이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계속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어로 의역을 한 거고요. 생략되어 있는 단어를 추가시켜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without success. 이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나와 있는 병렬 구조가 앞에 문장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but의 의미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는 뜻이잖아요. 두 문장에서 앞뒤가 서로 상반되거나 대조되는 느낌을 줄 때 그 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but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상황도 많다는 거예요. 예시를 하나 더 보여주면요. 나는 나가고 싶었지만 비가 오고 있었다. 앞뒤에 나온 문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생략할 수 있는 단어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생략이란 건 불필요한 단어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을 하지 않습니다. 병렬 구조도 당연히 나올 수 없겠죠. 자, 이제 접속사, 병렬 구조, 생략 이런 용어에 대해서 감이 좀 잡히시죠? 원칙적으로 접속사 뒤에는 문장이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and, or 이런 단어들에서는 유독 반복되는 단어들의 생략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접속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등위 접속사에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특정 단어의 성질 때문에 유독 생략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강의로는 더 이상의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법칙처럼 설명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생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접속사 몇 가지는 추가적으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흔하게 쓰이는 단어라서 알고 있으면 정말 유용합니다. then이라는 단어는요, 접속사와 전치사 두 가지로 사용 가능합니다. 첫 번째 문장을 빼고는 모두 접속사로 쓰여 있습니다. 무엇이 생략되어 있는지는 직접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여기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 영상의 설명란에 생략하기 전에 문장을 적어 놓겠습니다. 헷갈리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Elements English. 등위 접속사, 생략, 병렬 구조 이런 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개념이요? 접속사는 뒤에 문장이 올 때 사용하는 용어라는 겁니다. 이건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실 오늘 설명은 조회수도 포기하고 만든 영상입니다. 아마 지금도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접속사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헷갈리면 영상을 다시 보시고 댓글로도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법 책에서는 접속사 플러스 문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귀찮다. 그래서 용어를 더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절이라는 겁니다. 절구라는 표현도 씁니다. 문장 형태가 오면 절이고요. 문장 형태가 아니면 구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간혹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죠? 대절, 부사절, 투부정사구, 전치사구 단어를 2개 이상 사용하면 phrase, 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장 형태는 아니어야 합니다. Before the pandemic 단어 3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문장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전치사 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혹은 부사처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사구 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before 뒤에 문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close, 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접속사 뒤에 문장이 쓰인 거니까 접속사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before 뒤에 쓰인 이 부분은 부사처럼 쓰인 겁니다. 부사절이라고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제부터는 접속사라는 표현도 잘 안 쓸 겁니다. 절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쓸 거예요.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학교나 학원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아셔야 합니다. 사실 구라는 표현은 그렇게 비중 있게 쓸 일은 없을 겁니다. 단순히 2개 이상의 단어 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a doctor, my sister 이런 표현까지 모두 phrase, 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범위가 넓어지죠.
절이란 용어보다는 중요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야 할 개념은 접속사 플러스 문장은 접속사 절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명동 형부 영문법을 기준으로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